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토트넘이 최근 상승세를 달리면서 챔피언스리그 순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을 4위 이내로 마무리한다면 토트넘의 다음 시즌은 당연히 리그 우승과 유럽 클럽 대항전이 목표가 될 겁니다. 2015년 8월 28일 토트넘에 입단해서 16, 17 시즌 리그 준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손흥민에게 이제 트로피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의 손흥민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능력과 동료 선수들의 경기력은 앞으로 토트넘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의 주장이 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주장 리더십에 대한 선수들의 평가는 어떤지,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디 애슬레틱의 독점 기사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오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일요일 빌라파크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팀 동료인 비카리오 선수에게 화를 내는 듯한 그런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2대 0으로 토트넘이 앞서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후반전 83분 아스톤 빌라의 코너킥 상황에서 비카리오가 상대 선수의 헤더슛을 막는 과정에서 아스톤 빌라의 자니올로에게 뒤통수를 스터드로 밟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카리오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비카리오에게 야단치는 모습과 또 비수마가 이를 말리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손흥민 선수가 화를 냈는지 경기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봤더니 손흥민 선수는 머리에 부상을 입은 비카리오 선수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비카리오 선수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장으로서 비카리오 선수를 걱정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 또 비카리오 선수는 모처럼 무실점 경기를 펼치는데 끝까지 남아서 선방을 하겠다는 의지가 충돌했던 장면이었는데요. 팀의 분위기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토트넘이 귀중한 승리를 거뒀고 선수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이후에 손흥민 선수도 비카리오와 이제 포옹하는 장면이 나와서 둘이 화해했구나 하는 또 안도의 숨을 쉬게 만들었는데요. 손흥민의 리더십 그리고 팀은 원팀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카리오 선수는 영국의 아이뉴스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사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카리오, 크리스티안 로메로, 제임스 메디슨 등 새로운 리더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손흥민의 전문성과 경험으로부터 젊은 선수단이 혜택을 받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해리 케인과 요리스, 최근에 이 다이어까지 이제 떠나면서 사실 올 시즌 팀은 새로운 팀이 됐습니다. 리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새로운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찾고 여기에 대한 비카리오 선수의 이제 평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존경심을 그대로 이제 기사로 드러냈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다 보면은 얼마 전에 판더펜 선수가 이제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한 장면과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손흥민은 벤 데이비스에 이어 토트넘에서 두 번째로 오래 활약한 선수며 지난 여름 팀의 주장으로 선임된 이후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비카리오는 손흥민은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훈련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주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우리 팀이 매일 최선을 다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 매일 완벽합니다. 굉장히 강조한 모습이죠. 소니는 축구 선수로뿐만 아니라 주장이자 리더로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비카리오는 토트넘이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전망에 산만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래는 밝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매일 젊은 팀이고 새로운 감독과 함께 뛰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매일 집중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음 시즌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즌에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카리오 선수도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손흥민의 리더십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력이 버무러지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전망을 굉장히 밝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카리오가 평상시에 손흥민을 또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턴 빌라전에서 약간의 충돌 같은 장면이 있었지만 이 장면 역시 이 비카리오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또 팀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수단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주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내고 있습니다. 감독의 역할이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의 분위기 또 주장의 말도 또 잘 먹혀 들어가고 있겠죠.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찰리 에클쉐어는 이 디 애슬레틱을 통해서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며 클롭, 아르테타의 프리미어리그 감독 초기 여정과 비교했습니다. 전문을 번역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열린 토트넘 허스퍼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없어서 멀리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하프타임의 소셜미디어의 분위기는 좌절감과 지루함이 섞여 있었고 경기 없이 2주간 시간을 보낸 토트넘이 팰리스의 밀집 수비를 상대로 별다른 대책 없이 경기를 펼친 것에 대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특히 이전 경기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홈 패배를 당한 후 모든 사람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러한 감정을 공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이 홈 경기에 접전에서도 그랬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국 승리를 거둔 것처럼 저는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토트넘이 잘할 것이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널리스트인 찰리 에클쉐어는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조금 떨어져서 보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든 팬으로서든 토트넘을 강박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발짝 물러서서 큰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오랫동안 우승을 갈망하고 기다려왔고 또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들이 흔들려 보이고 조금은 감정을 컨트롤하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즌이 지금까지 얼마나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시작 당시에는 유럽 3대 대회 중 하나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시즌이 클럽 현대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팔면서 시작된 시즌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시즌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유럽 클럽 대항전에 나가는 것만 해도 괜찮은 시즌 아니냐라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 올 시즌 팀에서 요리스가 나갔고 해리 케인이 또 팀을 떠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올 시즌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맨유와 토트넘의 이제 순위차, 골차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 훨씬 재밌다는 얘기죠.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리버풀과 3위 아스널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두 팀 모두 포스테코글루와 토트넘이 현재 시도하고 있는 리빌딩을 비슷한 자원으로 실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토트넘과 이들 팀을 비교하기보다는 위르겐 클롭과 미켈 아르테타가 각각 감독으로 재임하던 26경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옆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포스테코글루는 승점 면에서 두 감독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클롭이 43점, 아르테타가 42점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6경기에서 승점 50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롭과 아르테타 감독 모두 상황을 완화할 수 있었지만 시즌 초반부터 부상 위기를 겪었던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서 매우 좋은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포스테코글루와 달리 클롭과 아르테타 감독은 시즌 중반 부임했기 때문에 프리시즌과 여름 이적 기간에 선수단을 구성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롭, 아르테타 감독과 달리 일찍 부임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여지는 더 있었다는 얘기죠. 득점은 55골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롭과 아르테타보다 낮고 실점은 좀 더 많습니다. 39골을 실점했고 클롭이 35골, 아르테타가 28골을 실점했습니다. 클롭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첫 26경기에서 상대했던 리버풀 선수들은 모두 브랜던 로저스 감독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수들로 1월 임대 영입한 스티븐 컬커가 리그에서 3번이나 교체로 출전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후반 교체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도 비슷한 상황으로
20-21 시즌 개막을 포함한 첫 리그 26경기 대부분에 세드릭 소아레스와 파블로 마리만 팀에 합류했는데 두 선수 모두 임시 영입에 가까웠습니다. 리버풀은 클럽 부임 초기에 리그 성적도 컵 대회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영향을 받아 해당 시즌 리그컵과 유로파 리그에서 모두 결승에 올랐습니다. 한편 아르테타 감독의 전반기 시즌이 끝날 무렵 아스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단된 시즌에서 우승한 FA컵을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클럽 감독 부임 첫 해의 리버풀은 노리치에서 5대4 승리, 아스널과의 홈경기 3대3 무승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유로파 리그 합계 5대4 극적인 승리, 후반전 4대2로 뒤진 상황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었죠. 또한 클럽 감독 부임 첫 두 달 동안 첼시와 맨체스터 시티를 원정에서 각각 3대1, 4대1로 꺾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유로파 리그 16강에서 탈락시켰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와포드에서는 3대0으로, 사우스햄튼에서는 2대0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3대2로 패했습니다. 결국 클럽 감독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신봉자로 바꾸겠다는 미션을 시작하면서 리버풀은 8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아스널은 아르테타 감독의 첫 26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었고 부임 당시 11위였던 그의 첫 시즌도 8위로 마감했습니다.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새로 우승한 리버풀을 꺾고 첼시에서 무승부를 거뒀지만 강등 위기에 처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아스톤 빌라의 패한 후 맨시티 원정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FA컵에서 아르테타 감독은 자신의 공격 원칙을 포기하고 3-4-3 전형을 가동해 준결승과 결승에서 맨시티와 첼시를 꺾었습니다. 클럽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도 어려운 시기에는 보수적인 선택을 했고 현실과 타협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클럽 감독과 아르테타 감독이 여름 이적 시장 초반에 선수를 선발하지 않은 것은 몇몇 경기에서 선발한 선수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버풀의 알베르토 모레노와 조 앨런, 아스널의 슈코드란 무스타피와 샤드 콜라시나츠가 그러합니다. 이런 선수들은 금세 버려지거나 소외되었습니다. 2019-20 시즌 미켈 아르테타와 아스널에는 우울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주로 프린지 선수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주에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들로 토트넘 선발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중 6명이 자신의 영입 선수라는 사실에 힘입어 클롭이나 아르테타보다 더 생산적인 첫 겨울을 보냈습니다.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당시 클럽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클롭과 아르테타가 포스테코글루보다 훨씬 더 엉망인 상황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감독의 첫 26경기만 놓고 조금만 더 멀리 내다보더라도 지금까지의 기록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공격은 스릴 넘쳤고 수비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기만 기다린다는 느낌은 클롭의 세 번째 시즌 2017-18 시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해 6월 모하메드 살라가 합류하면서 공격력은 더욱 강력해졌지만 여전히 후방에서는 공포의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되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리버풀은 에티하디에서 맨시티에 5대0으로 패했고 세비야에서 30분 만에 3대0으로 앞서가다 3대3으로 비겼으며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초반 5분 만에 두 골 차에서 3대2로 뒤진 상황에서 같은 스코어차로 패했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클롭 감독이 부임한 지 2년이 지난 10월에 토트넘에 4대1로 대패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리버풀이 2019-20 시즌 우승을 차지하기 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매 시즌 발전하는 팀이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과 같은 전통을 가진 클럽의 클롭 감독처럼 뛰어난 감독도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2017년 12월 아스널과의 3대3 무승부 이후 리버풀이 다음 시즌 리그에서 단 22골만 실점하며 클럽의 6번째 유럽컵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우승 머신으로 변모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클럽의 첫 세 시즌 동안 이 실점 수치는 50골, 42골, 38골이었습니다. 2018년 1월과 7월에 버질 반다이크와 알리송을 영입하고 나서야 리버풀은 진지한 수비팀으로 거듭났습니다. 클롭은 리버풀 부임 초기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리버풀과 아스널은 올 시즌 토트넘이 수비에서 매우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미 클롭 감독 부임 후 2년이 넘은 반다이크와 알리송이 영입되기 전까지의 리버풀보다 수비적으로 더 견고해 보입니다.
물론 많은 골을 실점하고 많은 기회를 내주긴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대로 골키퍼와 일진 백포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단계는 지난달 울브스와의 홈 경기에서 부상당한 페드로 포로와 데스티니 우도기를 대신해 에메르송 로얄과 벤 데이비스가 투입됐을 때처럼 경기력이 크게 떨어지거나 스타일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백업 선수를 기용하는 것입니다. 클럽 감독 부임 직후부터 엘리트 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리버풀은 이날만큼은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토트넘은 지금까지 맨시티, 리버풀, 아스널과의 3경기에서 승점 5점을 챙기며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상위 4위에 올랐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3경기 중 2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토트넘과 아르테타의 아스널 시절을 비교하는 것은 토트넘의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왜곡된 첫 하프 시즌의 광기를 무시하고 아르테타의 첫 번째 풀 시즌을 살펴보면 그가 실제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상기할 수 있습니다. 20-21 시즌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23-24 시즌 토트넘보다 12점 낮은 승점 61점으로 8위에 머물렀습니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지난 시즌 FA컵 우승의 특징인 딥 디펜스와 후방 3선 수비로 인해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이 장기적으로 원하는 플레이 방식을 주입하는데 시간이 더 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팀이 부상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타협을 거부하며 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쨌든 아르테타의 통치 기간 동안 아스널이 얼마나 나빴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 시즌 첫 6경기에서 3번째 패배를 당했고 프리미어리그 7경기 중 5경기를 패하고 2경기를 무승부하는 끔찍한 행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20년 12월 당시 아스널은 강등권보다 승점 4점 높은 15위를 기록 중이었으며 그 아래 팀들보다 더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중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포터즈의 경기장 입장이 허용되었다면 팬들이 얼마나 반란을 일으켰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7경기 중 홈 4경기 중 3경기는 무관중 경기였고 나머지 한 경기에는 2,000명의 팬만이 허용되었습니다. 만약 아스널이 이 경기 이후 다음 경기인 박싱데이 첼시와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했다면 아르테타 감독의 경질 요구가 얼마나 거세졌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단 한 경기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스널은 최종적으로 8위를 차지했고 첼시에게 패했더라도 중위권에서 끝났을 것이 거의 확실했던 시즌이었죠.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팰리스전 3대1 승리는 당시에는 대단하게 느껴졌지만 결국 잊혀질 것이고 포스테코글루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에는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도 16-17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승점 78점으로 3위에 그쳤는데 괜찮긴 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쳤고 현재 토트넘의 경기당 평균 승점 1.9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죠. 과르디올라 감독의 21번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시티는 에버턴에게 3대0으로 패했습니다. 아스널의 경우 아르테타 감독의 두 번째 풀시즌은 21-22 시즌이 되어서야 이 기간 동안 클럽은 1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고 많은 선수들을 이적시켰습니다. 진정한 발전의 조짐이 보였던 거죠. 결국 승점 69점으로 5위를 차지했지만 첫 3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패한 후였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또 다른 예입니다. 아스널은 시즌 내내 선두를 달리다가 결국 맨시티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면서 3번째 풀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아스널은 2억 파운드가 넘는 거액을 여름에 지출한 후 다시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었고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클럽과 아르테타 모두 과르디올라의 맨시티 팀에 근접하기까지 3년 그리고 3번의 여름 시즌이 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트넘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보다 더 빨리 맨시티를 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수단 구성에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전자가 많이 주어져야 하지만 시간이 많이 주어져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후자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토트넘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그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클럽과 아르테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럽의 경우 2019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선발로 출전한 11명 중 9명이 자신이 영입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아르테타의 경우 월요일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6대0 승리에 사용된 16명의 선수 중 13명이 아르테타가 영입한 선수들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였지만 토요일 경기에서는 선발 선수 중 4명만이 포스테코글루가 영입한 선수였습니다. 조금씩 이적 시장이 열릴 때마다 점점 더 그의 팀이 될 것이며 이는 토트넘에게 좋은 소식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단계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로젝트에 어려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리버풀은 클롭 감독의 첫 2시즌 동안 모두 팰리스의 홈에서 패했습니다. 아스널은 아르테타 감독의 첫 번째 정규 시즌에서 번리, 레스터시티, 빌라, 울브스, 에버턴에게 홈에서 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향후 몇 년 동안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에릭 테나흐처럼 감독 한 명만 고집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 보면 모든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경우가 다르지만 지난 6년 반 동안 맨시티를 위협할 뻔했던 유일한 방법은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풀린다면 몇 년 후에는 토요일 팰리스전처럼 실망스러운 전반전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이란 희망이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와 토트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국내 팬들에게는 손흥민 선수의 우승 트로피가 간절하고 빨리 손에 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여유 있게 봤으면 좋을 텐데 다음 시즌까지는 기다려 보도록 하죠. 디애슬레틱의 독점 보도로 함께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럽 감독과 아르테타의 감독 초반과 비교해도 꽤 괜찮은 행보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가능한 높은 순위에서 마무리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다양한 소식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최신 영상 놓치지 마십시오.